이무의 능력은 아마 모든 악마의 열매의 기원일 겁니다. 실루엣이 아닌 이무의 첫 등장도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그의 정식 번역 이름 또한 임에서 이무로 바뀌었죠. 부르게 회상도 있었으니 이제 그의 능력과 과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논할 때가 왔습니다. 많은 근거가 추가되었으니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 생각엔 이무의 진짜 본 모습은 현재 밝혀진 모습과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실루엣으로만 등장하던 캐릭터가 실제 모습이 밝혀진 이후에도 회상씬 등에서 다시 원래 실루엣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원피스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무만큼은 과거의 모습을 표현할 때 여전히 예전의 실루엣을 그대로 쓰고 있죠. 이를 저는 작가님이 아직 그의 본 모습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보의 회상에서 이무는 다른 오로성들처럼 거대한 괴수로 변신할 수 있음이 거의 명확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공개된 그의 모습은 그냥 사람이나 악마의 모습이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의 능력, 악마의 열매를 분석해야 합니다. 모든 악마의 열매는 이름에 공통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어에서 두 음절이 반복되는 것이죠. 거의 모든 열매가 이 법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이무의 능력은 이 법칙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악마 열매가 아니라 악마의 열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모든 악마의 열매들을 일컫는 일반 명사는 한자로 악마의 열매라고 써 있는 것에 반해 이무의 능력은 가타카나로 아쿠마의 열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의 능력이 전반적인 고유명사가 아닌 단 하나의 특수한 능력임을 말해주죠. 가정법으로 이무의 능력을 단순화하여 동물계 환수종 악마 열매라고 치환해보면 그는 분명 3가지 이상의 변신 폼을 지닐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간형, 인수형, 동물형이겠죠. 만일 이무의 현재 모습이 인수형이라면 악마와 인간의 모습이 섞인 듯한 현재의 모습과 평소 묘사되던 실루엣이 서로 영 달라 보이는 이유가 생깁니다. 날개도 없었다가 생겼다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자유자재의 변형 또한 동물계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카쿠의 기린 형태나 와노쿠니에서 백수 해적단이 보여줬던 고대종들 또한 실제 동물과는 영 다른 이상한 변신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모두 개그 장면으로 소비되었으나 사실 악마의 열매가 가진 능력이 베가펑크가 말했듯 누군가의 소망과 상상이 반영된 결과라면 동물계야말로 니카처럼 얼마든지 자유로운 변신이 가능한 능력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무의 변신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무의 능력인 악마는 어떻게 생긴 존재를 말하는 걸까요? 새의 날개를 가지고 눈이 여러 달린 아우라 혹은 광배를 지닌 그의 모티브는 사실 천사입니다. 단순히 날개 달린 인간 모습의 천사는 사실 후대 사람들의 상상일 뿐이죠. 본디 성경에 묘사된 기독교식 천사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 동시에 어떤 의미로는 기괴하고 무섭습니다. 제가 이무의 모습과 관련하여 천사 이야기를 꺼낸 것은 기독교적으로 악마란 사실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악마의 왕격인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 천사로 묘사되죠. 고로 악마의 열매라는 능력을 지닌 이무의 모습이 고위급 천사와 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세라핌이나 케루빔 등 고위급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새 같은 날개를 여러 지녔으며 몸 이곳저곳에 눈이 많이 달린 모습이 유명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의 모든 악마 형태들이 설명되진 않습니다. 이무는 케루빔의 날개를 생성하여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무가 군코에게 빙의했을 때 그녀는 박쥐의 날개를 갖고 있었죠. 저는 이 날개에 엄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를 팔 8개인 크라켄과 연결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온 부르게 회상 속 군코의 변신을 보니 명확하게 엄지에 해당하는 뾰족한 부분이 그려져 있더군요. 그러면 이는 작화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 평범한 박쥐 날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상한 점은 이무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도 서로 다른 악마 날개를 자꾸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날개가 군코만의 능력이라고 가정할 수도 없는 것이 부르게 회상 속에선 군코뿐만 아니라 왕인 루엔 또한 이 날개와 뿔을 가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이무가 자신의 능력으로 타인을 악마화한 흔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무 자신은 이러한 박쥐 날개 악마가 아닌 새 날개를 가진 케루빔의 형상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무가 변신할 수 있는 악마의 형상이 여러 가지일까? 설마 모든 종류의 악마로 변신할 수 있는 건가? 만일 그렇다면 그 가지수는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바다의 악마로 볼 수 있는 크라켄을 포함하여 천룡인의 발굽을 떠올리게 하는 레드 드래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대탕녀 바빌론까지도 모두 악마의 범위에 속하는 것들이니 결국 이무의 정체 후보는 무한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의 괴수 형태, 실루엣이 각도에 따라 모양과 종류가 다르게 보였던 점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물론 실루엣 장난을 많이 치는 오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악마라는 개념만으론 그의 능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사용하는 마기, 즉 오멘은 무엇일까요? 그는 검은 에너지 같은 마기를 발사하며 이는 의지를 가진 불꽃 혹은 폭탄처럼 묘사되고 작용합니다. 이무의 언급에 의하면 이는 만물에 깃들어 있는 힘이며 자신의 군사력이죠. 조로 역시 이무가 발사한 작은 철 총알 같은 것을 들고 이것이 어떻게 폭탄이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표합니다. 이무가 휘두르는 검도 이 마기로 만든 것이죠. 이 기묘한 물질 혹은 에너지는 의지를 가졌다, 금속이 될 수 있다, 형태가 변화한다라는 점에서 제가 악마의 열매 원리를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했던 나노머신의 집합체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군사력이라고 언급된 것 또한 마치 군집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신의 기사단이 가진 불사의 능력은 기계로 된 심장에 구속된 것으로 보이며 이 심장의 묘사는 에네리달에서 만났던 우주 해적들의 몸체 묘사와도 비슷합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이 악마의 열매 능력은 100% 마법이라기보단 뭔가 발전된 과학기술과도 연관되어 보이죠. 너무나 발전되어 마법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고대의 과학기술,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나요? 바로 제1혼에서의 제일 세계, 즉 미래의 지구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제1혼에서 꼭 1세계가 정확히 미래 지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원피스의 이질적인 점들이 제거된 평범한 세상이면 족하죠. 다만 표현상 미래 지구라고 하는 점이 쉽게 이해되기에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제1혼을 다시 짧게 설명하자면 원피스 세계는 엘바프 벽화와 할리라는 경전에서 묘사되었듯 시점상 세 가지 세계로 나뉘며 가장 오래된 제1세계는 과학이 발전했던 미래지구, 그 세계의 멸망 후 재건된 제2세계는 레드라인 위에서 루나리아족이 지배했던 세상, 그리고 그들을 제거한 후 제3세계의 신이 된 것이 바로 이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가설이 참이라면 이무의 능력이 묘하게 과학의 탈을 쓴 것도 조금은 설명이 됩니다. 미래 지구였던 제1세계에서 개발한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 혹은 기술이 악마의 열매를 낳았다는 게 제 가설인데 이무의 능력이 바로 이 악마의 열매라는 점, 또한 이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의 제일 후보인 태양의 나무 이브가 위치상 어인섬 바로 위인 마리조아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신의 기사단이 가진 불사 능력 또한 이러한 과학의 탈을 쓴 기계 심장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수상한 연결점이 한둘이 아니란 것이죠. 심지어 저는 악마의 열매가 혈통인자, 즉 DNA를 매개로 작동하는 현실 조작 나노머신 클라우드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는데 이무의 능력인 마기가 의지를 가지며 형태를 자유롭게 바꾸는 금속처럼 묘사되는 것 또한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만일 이 모든 정황을 억지로나마 하나로 이어본다면 악마의 열매는 모두 다른 차원의 힘을 사용하는 각자의 나노머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사용자의 DNA에 귀속되며 이것이 악마의 열매 복용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일반적인 열매로 악마의 열매가 옮겨가는 이유이자 이무가 사용하는 마기가 바로 이 악마의 열매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원리이자 작동 원료일 수도 있다는 가설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그가 모든 악마의 열매들의 기원이나 조상 혹은 그 악마의 열매 자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녔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는 제1혼에서 악마의 열매를 생산할 것으로 추측되는 태양의 나무 이브를 지배하는 존재, 즉 엘바프 벽화 속 거대한 나무 옆에 이 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과거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듯 사람들의 별, 즉 호시, 즉 소망을 이뤄주는 존재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 왕이야말로 바로 에메트가 언급한 조이보이, 너를 왕으로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라는 대사 속의 그 왕일지도 모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가장 빛나는 별이었지만 가장 먼저 떨어진 루시퍼, 타락천사라는 점에서 그는 아무래도 이무의 가장 강한 모티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무의 스토리 또한 아마도 가장 고결한 존재에서 가장 악한 존재가 된 이 타락천사의 모습과 닮았겠죠. 제1혼에 따르면 제2세계의 지배자는 루나리아족이었고 이무는 조이보이와 함께 그들을 물리쳤을 겁니다. 이 가설은 실루엣 형태인 이무가 조이보이와 함께 웃고 떠드는 회상이 등장한 것으로 어느 정도 힘을 얻었죠. 그러니 어쩌면 이무는 세계의 평화를 가장 바랐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평화를 이룩하는 방식이 세계정부라는 강력한 힘을 통해 억압하고 탄압하여 절대 질서를 세우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다양성이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자를 억압하고 없애고 죽이면 평화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착각. 하지만 그 와중에 피해를 당하는 것은 항상 소수자, 약자 등 힘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네, 원피스는 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루피는 항상 아주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괴롭히는 상대라면 그게 칠무회든 CP9이든 사황이든 혹은 신이든 온 힘을 다해 때려 눕히죠. 이런 성향의 루피와 이무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이무와 오로성, 천룡인들은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설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흘러나오는 그들의 속마음들을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하는 일이다. 너희 같은 벌레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공감하겠나 등 선민의식과 메시아 컴플렉스, 뒤틀린 계급주의 등에 찌들어 있죠. 그렇기에 이무는 싸움의 원인인 복수라는 감정을 없애기 위해 역사를 지우는 것을 택했습니다. 조이보이가 포네그리프를 만들어 역사를 영구히 남기는 것을 택한 것과는 반대로 말이죠. 어쩌면 가장 순수하고 평화를 사랑했었던 이무. 그러나 그가 그 악을 지나치게 깊이 들여다보다 결국 타락하여 거짓 평화인 절대 질서를 추종하는 악마가 되고 말았다면 이는 타락천사라는 그의 모티브와 굉장히 어울리는 스토리이자 동시에 하얀색이 검은색으로 뒤집히는 리버시라는 게임,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도미 리버시라는 기술과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 아무래도 원피스란 만화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무는 어떤 과거 스토리와 철학을 보여줄까요? 기대됩니다.